자, 오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좀 기다리던 조정이었거든요, 저는. 예, 기다리던 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 없이 너무 이렇게 가기에는 그렇죠. 너무 무거워요, 사실은. 2400선이 예. 진분위가 깨졌습니다. 예, 예,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가기에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움을 조금이라도 떨어내려면 이 구간에서 그렇죠. 시연은 가야 돼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은 조금 반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출발 주식시장에서도 얘기 드렸던 게 오늘 이제 3일을 쉬기 전에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성 매물은 오늘 빠져나갈 것이다. 네네.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지수가 1%대 이상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 매수 기회를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심한 지금 2%대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낙폭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시장이 어떤 분들은 자 이제 조정 시작이라서 꺾여 내려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꺾여 내려올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당분간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2200선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하락 10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지금 190 그럼 거의 190포인트 가까이 하락인데. 정정하겠습니다. 한 2200까지는 너무 앞서갔고 예. 큰 대적 변수가 없다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다든가 예.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어떤 그 수출 관련된 이슈 예.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 라면은 한 2300포인트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조정의 폭이 깊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선물의 방향성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조정을 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향성을 언제든 틀 수 있는 포지션은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이라도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서 밑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물 그렇죠. 흐름 보면 학습 효과가 그동안 있었죠. 예. 개인들한테 저희가 많이. 그렇죠. 선물 방향성을 보면 여기서 바로 틀어서 내려가기는 힘든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급에 어찌됐든 이 지수 방어적 역할을 하면서 2,400 이상의 그림을 만들어냈던 수급의 주체는 결국은 개인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네. 외국인이고 네. 기간은 뭐 멍하게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 두 수급 주체를 조금 중심에 놓고 보면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지금 뭐 코스닥이 지금 한 2%, 코스피가 1.56% 정도 빠지는데 여기서 저는 장 후반에는 이미 단기성 매물 다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면 장 후반에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된다면 낙폭을 꽤 많이 회복한 상황, 즉 1% 내외 정도의 회복 상황을 만들어 놓고 종가를 마감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자, 오늘 가장 핫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 있죠. 그렇죠. 예,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들. 예, 그렇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던 시젠, 네. 코스닥 시총 2위 종목이 12.93%, 거의 13%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네. 랩지노믹스가 4%,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아왔던 수젠텍조차도 7%, 네네. 그죠? 네. 그나마 DNA 링크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5.15%. 5.15%, 근데 DNA 링크도 사실 아침에는 거의 18%까지 빠졌어요. 그렇죠. 예, 18%까지 빠졌는데 제가 그때 얘기 드렸거든요. 10% 이상 빠지는 구간에서 지금 이거 좀 담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제 신속 진단 키트 쪽에 그렇죠. 지금 엑세스 바이오, 네. 엑세스 바이오는 오늘 사실은 상승 구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뭐 애프터 신속 진단 키트, 비포 신속 진단 키트를 짚어드렸던 부분이 정말 정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진단 키트 여기서 그대로 빠질까요?
제가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은 누누이 제가 한 7번 정도 이제 강조를 좀 드렸는데. 아,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상반기를 주도했던 대체제가 없었던, 즉, 이제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대체제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당시에 시젠, 그 다음에 EDGC, 진단키트에서 조금이라도 이 검사 효능이 있다고 하면 뭐 우후죽순을 계속 이제 팔렸던 이 시기가 반기 실적까지 이어졌다면 하반기부터는 신속 진단키트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되거나 취소가 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옥석가 얘기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게 반기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돼버렸어요. 예, 예. 뭐냐면, 자, 이제 반기까지 일반 진단키트 시장이 이끌어왔다면 하반기부터는 신속 진단키트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이 부분이 단가적 경쟁력을 갖는다면 오히려 판매 호조는 더 시즌을 능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금 더 하반기가 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진단키트주는 더더욱이 대박이 터진 상황입니다. 일본도 지금 뭐 하루에 4,000명씩 증가한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또 갑자기 또 증가하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고, 연일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 이게 뭐 백신 개발이 뭐 속속 임상 1상, 2상 예.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는 저는 그래도 내년 연말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예. 본다면 진단키트는 내년 연말까지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예. 보고, 그리고 저는 진단키트가 내년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비축 관점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하나의 섹터로 좀 자리 잡은 부분이다. 이렇게 예. 본다면 지금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 진단키트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예.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검토가 좀 되고 있고 곧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이제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예. 낙폭을 좀 많이 줄었던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수젠텍의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됐는데 소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자, 일반 진단 키트의 어떤 판매 호조가 생각보다 목표치보다 많지 않았다. 이거에 따른 이제 실망 매물도 있었고, 두 번째는 수젠텍이 지금 신속 진단 키트라고 해서 사용 승인 신청을 했죠. 예, 했죠. 이게 지금 FDA 사이트에서 거절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예. 근데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물론 좀 회사가 좀 감추고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도 있어요. 예. 그럼 뭐냐면, 자, 누누이 말씀드려서 반기를 기점으로 신속 진단 키트의 선도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주요할 것이다. 이 신속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 앞으로 수주를 갖고 실적을 이제 반영되는 신속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하반기 내년까지는 좀 선도할 것이다. 즉 진단 키트 시장의 이 판도가 분명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저희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2차 팬데믹의 공포가 지금 다시 세계 시장을 엄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확진자 수의 증가폭이 거의 전반기와는 다르게 더더욱이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진단키트의 호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전반기가 지금 변영인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냥 일반 진단키트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렇죠. 지금 하반기는 바로 신속하게 진단을 해서 자가격리를 하든 더 이상 그렇죠. 확산을 막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래피드 진단키트 쪽에 승인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업체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미리 선점해보자.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엄밀히 따지면 엑세스바이오의 진단키트는 래피드 진단키트라고 보기는 사실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애매모호한 측면이냐면 우리가 래피드 진단키트라는 것은 마치 임신 테스트 키트기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서 2주일 때 양성, 1주일 때 음성 이런 식의 어떤 지금 그 진단키트를 지금 승인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다시 보내야 돼요. 연구소로. 검사소로 보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엄밀히 따져서 래피드 진단키트라고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엑세스바이오가 저렇게 오르고 있는데 진짜 이게 2주짜리 임신 테스트기와 같은 진단키트가 FDA 승인이 나면 그렇죠.
다른 진단 키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이쪽으로 몰리죠. 강조를 그다음에 드리지만 그렇죠. 예,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죠. 자, 이게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넣을 때는 확진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이게 거리두기가 되거든요. 확진자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냐. 그래서 확실히 빨리, 그러니까 정확도와 민감도가 높은 거여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발표 난 걸로 보면 정확도와 민감도적인 측면에서 DNA 링크의 진단 키트가 정확도 95, 민감도 100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건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으로 가정했을 때는 훨씬 지금 나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 수젠텍도 아마 이 부분을 유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뭐 하여튼 많이 팔리면 좋은 거니까요. 그죠? 그렇죠. 한국 기업이 좋아지는 건 저희로서는 좋은 겁니다. 네네. 분명히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낼 것인데 네. 지금 액세스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이 상승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발주자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사이에 DNA 링크가 마이너스 1%대까지 올랐습니다. 예. 거의 다 낙폭을 다 회복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자, 신속 진단 키트, 예. 일반 진단 키트 두 개 놓고 본다면, 예, 자, 확산에 대한 어떤 방지 또는 격리 조치를 통해서 동선 파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면 이 확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사회적 비용을 좀 크게 감소하는, 이게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속 진단 키트의 어떤 승인, 긴급 사용 승인 이후에 저는 이 선도 종목들은 정말 선침해하는 전략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종목을 더 가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했던 나정찬 회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네이처셀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첨생법, 지금 첨생법이에요. 이건 결국은 첨생법에 수혜가 될 만한 상황이라서 지금 9% 가까이 오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얘기 좀 전해 주시죠. 예, 네이처셀은 지난 7월 20날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자가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유효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FDA 임상 2상 B를 이제 진행 개시했다. 이 발표가 한번 있었고요. 당시 네이처셀이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연구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종목의 이슈죠. 나정찬 회장의 뭐 이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예.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리면서 네이처셀이라는 이 바이오 회사의 어떤 이 프레임이 조금은 이제 좀 불신주의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 부분은 꾸준했었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렇죠. 이게 뭐 한 1, 2년 뭐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갖고 온 게 아니고 10년 이상, 한 15년 전부터 이게 준비가 됐던 파이프라인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기 이전에 5월 18일이었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이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었는데, 예. 이게 5월 15일 날 이제 보류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즉 중대한 어떤 이 서류의 미비, 효용성에 대한 어떤 미비 조치가 있었고, 이걸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8월 13일이었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렴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계획이 8월 13일에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최근까지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네이처셀은 코로나19 치료제 부분도 있지만 첨생법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생법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한 것에 이제 비하면
그렇게 좀 많이 또 올랐던 종목은 또 아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자 네이처셀이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예. 이걸 단기간 모멘텀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앵커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단기적인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아마 8월 28일 이후는 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네. 이 첨생법 이제 첨생법의 시행과 더불어서 아마 이 줄기세포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 이후에 8월 28일 이후에 아마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공시를 계속 내놓겠죠. 공시든 기사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8일 이후부터는. 그죠? 승인 들어갔다, 승인 신청했다, 뭐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학술 세미나, 뭐 그렇죠. IR, 뭐 기업 설명회 등등.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참고해 보면 지금 네이처셀의 어떤 가격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차바이오텍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불렀습니다. 차바이오텍, 그 다음에 이제 메디포스트, 그 다음에 강스텐바이오, 프로스테믹스,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네이처셀까지 네네. 굉장히 지금 다들 괜찮은 모습. 그리고 시장 대비해 갖고는 낙폭이 크지도 않고 항상 지금 이제 태동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이 첨생법 시행 이 부분이 분명히 8월 28일부터는 이와 비슷한 줄기세포 관련 회사들의 끊임없는 그런 공시나 뉴스들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미리 포석하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구간이 이제 뭐 꽃을 살짝 꽃망울을 살짝 터뜨린 그런 구간까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항상 이쪽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저는 그 바람 따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바람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굉장한 강한 바람 아니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지금 임상 1상, 2상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예. 분명히 이것도 어느 구간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분명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대치제가 없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면 네이처셀은 그런 상승 기대감에 조금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또 아니다. 이런 예. 관점이라면 좀 조정 시 저도 재매수 관점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니 링크 무서워요. 네. 예, 양봉 전환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야 진짜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최근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신속 진단 키트 쪽으로 시장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마감 시장에서도 강조드렸고 금요일마다는 위클리 핫 공시 시간에서 강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예, 뭐냐면 이제 옥석과 리기입니다. 예, 코로나19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진단 키트, 예, 백신까지 앞으로는 지금 뭐가 있다, 예, 뭐가 좋다더라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갖고 예, 막상 반기 와 보니까 예. 실적 나오는 데는 주가가 좀 더 좋았지만 예, 반대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 다 유야무야 됐죠. 예, 근데 이제 신속 진단 키트는 뭐 이게 자동차로 따지면 신 모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자동차가 신규의 디자인이 아닌 기존 자동차라면 이제 전기차급이 되는 전혀 다른 그렇죠. 산업의 주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지 네. 굉장히 힘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인베니아입니다. 네네. 자, 인베니아 오늘 9%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인베니아는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잠깐 공시 좀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제작하는 인베니아입니다. 예. 인베니아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461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2019년도 최근 매출액은 2,461억인데 오늘 직전 연도의 44.9%를 44.9%에 해당하는 656억 예. 규모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예.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요. 자, 계약 상대방은 중국의 HKC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LCD 관련된 이 부품사로 우리가 이제 BOE 같은 어떤 조립사들이 있지만 여기는 LCD 관련된 이제 부품사입니다. 예, 예. 부품사 규모로는 중국에서도 한 점유율을 제가 알기로 한 2위 정도 기록을 그럼 꽤 하는 큰 이제 회사네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기존의 어떤 LCD 시장 판도가 됐던 이 LCD 시장을 이제 축소하고 예. OLED 시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예. 인베니아가 이 OLED 전환에 관련된 어떤 이 제조 장비를 납품하는 공급하는 예, 그렇죠. 공급하는 이제 주 이제 공급원이 된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인베니아 측에 따르면 지금 HKC가 중국의 이제 하반기부터 OLED 공정 속도로 이제 생산 이 설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이 전략을 취함으로써 인베니아가 이제 주요 이제 파트너사가 이제 된 건데 저는 지금 656억이 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즉 1년간의 계약 기간인데 저는 이 제조 장비라는 거는 이 수율 여부 그다음에 이제 수주와 이제 공급량에 대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조 장비의 어떤 증가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보다 추가적인 어떤 실적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8월 14일 날 납기가 내년 8월까지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 실적은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의 일부가 좀 잡힐 거고 예. 그다음에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실적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건데 결코 작은 수주 계약이 결코 작지 않은 수주 계약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인베니아가 시초가보다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예. 뭐 9% 정도 되는 상승, 9%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네, 오늘 그죠, 사실은 인베니아가 예. 9%가 아니라 이건 뭐 이 정도 오늘 수주 시초가는 좀 공시면. 강했거든요. 예, 예. 네, 오늘 시초가가 23%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예, 예. 다시 조금 진 상승폭을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오늘 뭐 전체적인 조정 장세에 비하면 예. 저는 그래도 뭐 선방하지 않았나. 왜냐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 같은 게 사실은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장비주보다는 조금 업황의 부진이 좀 예상되는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지만 불구하고,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인베니아가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계속 낙폭을 키워왔다가 아직도 바닥권 영역이거든요. 네네. 여기서의 44% 이상 매출을 차지하는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왔고 그다음에 거래처 자체가 탄탄하다는 걸로 봤을 때는 뭐 글쎄요. 제 판단은 9%의 상승은 좀 약하지 않나. 지금 그래서 9%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지금 따라 붙어도 될 만큼 네. 그 정도의 가격대가 아니냐. 뭐 지금 여기서 이 정도 수주 공시를 내고 여기서 다시 빠진다 하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9%만 해도 이게 지금 딱 여기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항대에 걸려서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지금 이걸 지고 갔던 진짜 지겹다라고 판단한 쪽에서 던진 것밖에 안 돼요. 오래된 주주, 예, 그렇죠. 오래된 군주주들이죠. 주주들, 네. 최근에 이제 묶여 있었던 주주들.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9%대 가격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게임이다, 본격적인 게임이다라고 본다면 상승은 사실 2,970원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네. 약 1,000원 정도가 더 높은 2,970원까지의 상승은 이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사실. 네. 이 정도 수주 공시면. 네. 그럼 뭐 2,970원까지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있었던 인베니아.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면 오히려 지금 크게 장중에 상승폭을 키웠던 가격대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구간이라는 거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진짜 놀라워요. 이 처음 있는 일이죠. 아마 한국거래소 창립 예. 이후에 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서 그렇죠. 거래 재개가 된 케이스. 최근에 대법에서 기각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예, 예. 대법에서 기각된 사례는 있었는데 대법에서 인용했어요. 그렇죠. 네. 자, 간만호입니다. 네. 예. 잠깐 히스토리 저희가 보고 가야죠. 예. 일단은 자, 먼저 얘기를 좀 네.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만호가 네.
사실 회계적 문제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가 걸렸던 부분. 의견 거절이었죠. 예, 의견 거절이었죠. 네네. 야, 이게 살아날 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어요. 이 정리매매까지 이미 갔었고. 정리매매가 상당수 진행이 좀 근데 됐었어요. 진행되다가 정지가 됐어요. 그렇죠. 정리매매 진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상자 폐지 가처분이 인용이 예, 됐고 예. 그리고 나서 스톱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웃기는 게 그러면 이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의해서 정리매매 기간 중에 정리하신 주주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는 파장은 사실 이제 어마어마할 겁니다. 뭐냐면 자 이제 8월 18일 날 거래 재개를 목전에 두었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이제 거래가 재개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매매 때 한국거래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렇죠. 주식을 정리매매를 매도했던 했어요, 또. 주식을 그때. 매도했던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집단 소송으로 또 번질 조짐이 지금 명확하게 이제 보여지는 게 지금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네네 요 구간이거든. 4일 동안 정리매매를 했어요. 4일 동안 실제로 요 구간에서 정리매매가 있었어요. 그렇죠. 4일간 정리매매를 하던 중에 그 정리매매 자체가 정지가 되면서 지금 쭉 거래 정지 걸려 있다가 그렇죠. 살아나는 건데 네 그럼 바로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리매매 전 가격대인 6,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야, 이거 진짜 사신 분들은 그때 정리매매 기간 중에 사신 분들은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정리매매 정리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긴 기간 동안 자, 이거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장외시장에서라도 매도하시죠라고 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돈을 더 준다 해도 매도를 하셨어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정매꾼이라고 하죠. 예, 정매꾼이라고 하는. 정매꾼들이 이 구조 물론 이제 거래 정지된 주식도 출고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게 힘든 이 고통 속에 계신 이게 사실 이제 간만우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끌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거래 정지를 한 예. 3년, 2018년도부터니까요. 그렇죠. 3년 가까이 됐는데 이걸 뭐 버티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김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3년 동안 끌면서 과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웃돈 준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들고 갔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지금 간만으로 살아난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해진 상황. 네. 예. 근데 이 참 인용됐다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네네. 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어제입니다. 어제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8월 13일 예, 일단 좀 기타 찾아가시죠. 경영사항. 예. 자,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예. 자,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 기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라는 건 한국거래소죠. 한국거래소죠. 즉, 예. 원고의 주장이 맞다. 예. 자, 원고의 상장 유지 결정은 맞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피고가 2심 판결에서 불복하고 대법원에 즉 한국거래소가 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최종 예. 이 항고를 한 거죠. 예. 항고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예. 즉 주식회사 간만우의 거래 재개를 인용한 거죠. 그렇죠. 이 결정이 됐고 자 이제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본부에서는 바로 거래 정지 해지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자 해지 사유는 대법원의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판결에 따른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자 해제 일자는 8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소속부가 바로 변경이 됐어요. 예. 관리 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이 됐고 회사는 반기 보고서를 적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참 이게 영화로 좀 나와도 그렇죠. 되는. 이 영화로 나와도 될 만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영화로 나와도 될 만한 흥미진진한 일이죠.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화두는 아무래도 제가 보장하건대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들 것이다. 예. 간만우라는 회사는 10위 안에 들 것이고 화요일에 이 주가 이목에 대해서 예. 많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정말 이거는 뭐 저도 주식 인생이 뭐 짧진 않습니다. 그렇죠. 짧진 않은데 처음 보는 일이에요. 처음 보는 일이고, 야, 이거 처음 겪는 일입니다, 사실. 이후에도 많은 좀 이슈를 좀 낳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분명 피해자가 나왔어요. 예. 어떤 잘못된 판단이든 첫 번째 회계법인에 대한 집단 소송이 좀 예상이 그렇죠. 되고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의 어떤 이 처분 또는 이 결정에 따른 이렇게 손해배상 되면요. 청구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계법인들도 함부로 의견 거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만의 입장에서는 예. 다른 데를 통해서 또 재감사를 받았던 거죠. 예. 재감사를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실 적정 요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명확해야 돼요. 예. 어느 정도 이 수입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적정을 준다면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요즘 이 감리, 회계 감리 자체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많은 웃돈을 준다고 해서 비적정 의견을 적정 의견으로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감만우가 그래도 회계의 어떤 이슈상 부분에 의혹을 충분히 해소한 말끔히 것이다. 해소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제기가 된 건데 예.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까지 감만우는 좀 계속 예. 관심이 좀 어떤 가는. 관심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진짜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거기다가 한국 거래소를 또 향한 집단 소송.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무조건 나오겠네요. 일단은 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뭐. 주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과연 90%까지 빠졌는데 이걸 다시 메꿔줘야 되는 건지 예. 정리매매 기준가에 정리매매는 시작이 됐던 거죠. 예. 만약에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이면 예. 정리매매 이전의 종가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미 그때 마이너스 한 90% 이상의 그렇죠. 뭐 그때 하락으로 당시에 출발을 했고 6,000원에 있던 주식이 정리매매 시작 당시에 뭐 거의 400 몇십 원에 출발했으니까 10분의 1 토막이었죠.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더 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 이게 지금 이때 사셨던 분들은 무조건 거래재개 때문에 던질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다시 9,000원이 간다면 그렇죠. 이게 좀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뭐 이거는 뭐 초대박이라고 봐야 되죠. 이건 뭐 거의 엔젤 투자했다가 날개 닫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야, 오늘 간만에 얘기하니까 뭐 더 시간이 모자랄 만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모자라요. 그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도 계속 예. 내용이 좀 이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루머와 진실의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